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벌써 5월의 끝자락에 다다른 주간입니다. 지난 2월 급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19가 단지 지나가는 세찬 바람인 줄 알았는데 PC와 AC로 나누잖아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눌 만큼 저희 사회에 커다란 파급력이 있네요. 저희 복지관도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게 낯설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의 핵심은 결국 관계잖아요. 지역사회와 이용자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복지관의 개별 사업 담당자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준비한 영상은 모두 5가지인데요. 알아놓으면 좋을 복지뉴스 5탄, 6탄이네요. 네, 그리고요. 문산마을 마을길 따라 5월길 걷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스케치 영상, 그리고 여전히 맛있는 건새우 땅콩볶음 간편식 만들기와 홈트레이닝 6탄 플라잉 디스크 놀이 이렇게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별도로 링크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 담당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업 담당자 모시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지원팀 하덕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여성지원팀은 지금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관할 수 있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그 사업들 많이 영향받았을 것 같아요. 벌써 5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요즘 그 사업들은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저희는 3월부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업들의 일정들이 조금 다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관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많은 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했던 일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앞으로 다음 달부터 벌써 6월이 돼가는데 6월부터 진행할 사업도 같이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휴관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사랑의 키트라는 키트를 구성해가지고 이용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4월에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달을 맞이해서 제2회 장애인의 삼행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용자분들이 조금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용자분들과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에는 이용자분들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달부터는 더 활발한 사업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돼서 복지관에서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성장애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또 그냥 복지관 이용자분들을 위해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개관하면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송출돼야 되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잘해주시고 준비된 것처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일회성복지 서비스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개별 영상마다 별도 링크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개별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또 반가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전해드리는 6번째 복지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예고하는 6월, 다해 방송으로 무르익은 복지 뉴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새 프로그램 안내. 올해 초 사업 설명회가 있었지만 긴 코로나 휴관으로 공백이 있었고 이후 재개관을 대비해 다시 한번 신규 사업을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호통역팀에서는 각 구별 장애인 복지관에 수호통역사를 파견하여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호통역을 지원합니다. 수호지원팀에서는 홍보사업으로 수어 영상 및 문자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사 연구를 위해 청각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언론방송사의 방송 내역을 수어통역 지원하고 농아인 및 가족 사례 지원도 진행됩니다. 여성지원팀에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통해 산전산후 도우미, 자녀 양육 도우미,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드립니다. 기타 개별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및 사례 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직업지원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배치된 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수행 지도 및 취업을 지원하는 직무지도 관리 위탁 사업을 진행합니다. 2. 마스크 사용 의무화. 5월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됩니다. 철도와 도시철도도 해당되며 27일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다른 경우와 달리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조처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있었지만 현행 현법으로는 제하기 어려운 점에 따른 정책입니다. 3. 재난지원금이 일으킨 활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굳게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재난지원금으로 열리면서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인들 역시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한편 채소 등 단가가 낮은 현금거래 상인들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 노점상 등은 재난카드 거래가 어려워 울상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소비로 40, 50대 주부들은 식료품과 먹거리를, 젊은 층은 외식이나 편의점에서의 사용이 많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꽁돈이 생긴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속 우울한 마음을 나와 가족들을 위한 소비로 즐겁게 이겨나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4.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코로나를 빼면 뉴스가 공유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차별금지법은 일상에서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등 모든 개별 상황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그 이전 종고계의 강한 반발 뉴스로 대중들에게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누구나 내가, 내 가족이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 향상 및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2007년 법무부를 시작으로 노회찬, 권영길, 김재현,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하였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뉴스 유익하셨나요? 조만간 만나뵐 날들을 기대하며 저희들은 괴간 준비 알차게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손에 닿지도 않을 말로 나 꿈틀거리게 하지 마라. 맘 먹고 밖에 나가도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말고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재활체육지원팀입니다. 친구들 풍선놀이는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6번째 영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뉴스포츠 플라잉 디스크 놀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직콕놀이, 플라잉 디스크 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체육 플라잉 디스크 놀이. 플라잉 디스크란 하늘을 나는 원반이라는 뜻으로 프리스비라고도 불립니다. 사계절에 모두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원반을 던져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 및 판단력 향상과 소근육 발달, 다양한 던지기 기술을 습득하여 거리 감각 및 밸런스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준비물, 바구니, 종이컵, 테이프, 가위, 사인펜, 일회용 접시. 친구들 플라잉 디스크를 만들어 볼까요? 일회용 접시 4개를 사용하여 원반 모양의 플라잉 디스크를 만들어주고 접시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친구들이 만든 플라잉 디스크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친구들만의 플라잉 디스크를 만들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몸풀기, 운동, 목과 어깨, 다리 등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준비 완료. 플라잉 디스크 놀이 시작. 첫 번째 디스크와 하나 되기. 디스크를 가볍게 던져받으면서 박수치기 잡기, 오리잡기 등을 해보면서 디스크와 하나가 되어보세요. 두 번째 디스크 던지기. 디스크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디스크를 던져보세요. 디스크를 가볍게 잡고 손목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던져봅니다. 세 번째 디스크 주고받기. 디스크 던지기 연습은 잘 되었나요? 이제 1대1로 디스크를 던져 주고받아 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이에서 주고받으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디스크 볼링 게임. 이번에는 종이컵을 이용한 표적을 세워두고 디스크를 던져 표적을 맞추는 디스크 볼링 게임을 실시해보세요. 표적의 거리를 자유롭게 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재미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 다섯 번째 디스크 바구니 넣기. 마지막으로 일정 거리의 바구니에 디스크를 넣어보세요. 거리에 따라 10점, 30점, 50점으로 점수를 주고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내는지 시합해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야외에서도 가족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플라잉 디스크 놀이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재활체육지원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어컨은 틀 수 있는 건가요? 에어컨 사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636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 비말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름철 선별진료소 에어컨 설치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했는데요. 오늘은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2020년 5월 21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매일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 착용하고 진단검사하는 의료진분들 너무 덥고 힘드실 것 같은데 에어컨은 틀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선별진료소 내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선풍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은 사용 가능하지만 에어컨 본체에서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실외기를 거쳐 본체의 송풍구로 차가운 바람을 뿜어내는 과정에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파 필터라 불리는 고효율 필터가 장착된 에어컨을 사용해서 미세물질이 여과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헤파 필터 장착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의 바이러스 자체를 거른다기보다는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공기 중에 작은 침방울, 즉 비말을 막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헤파 필터는 직경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9.97% 걸러주기 때문에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비말을 차단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할 때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 방지 댐퍼 장착을 권장하고 최대한 에어컨 바람의 강도를 낮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선별진료소 내에서 에어컨 사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별진료소 내 에어컨은 스탠딩형이나 벽걸이형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천장형은 바람이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도록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풍속을 낮춰 비말이 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바람은 의료진 쪽에서 환자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하고 바람이 가라앉은 비말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향은 최대한 위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 운행 시 풍량은 중간 이하, 목표 온도는 낮게 설정하고 송풍 모드 대신 냉방 모드로 운영해 주시고 자동 모드는 금지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해당 제품의 교환 주기에 따르되 최소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에어컨 표면 등은 코로나19 소독 지침에서 권장하는 소독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공간인 선별진료소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환기도 아주 중요한데요. 음압시설은 별도의 자연 환기가 필요 없지만 컨테이너, 텐트 등의 비음압시설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유지한 상태로 에어컨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선별진료소 설치 유형과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